오늘부터 뉴저지주의 실내 인원 제한 규제가 100% 해제됐습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표심 공략을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타운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사선에 도전하는 앤드루 코모 주지사를 후원하지 말라는 서한을 100여 개 기업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 한인 협력 단체들이 뉴욕주의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비노 사업체가 약 55만 9천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업률도 5.8%로 하락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오늘부터 실내 인원 제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고 대규모 실내 공연 시설에서도 거리두기 없이 100%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일일 신규 코로나 감염 건수는 2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제한 수칙이 오늘부터 완전히 해제됩니다. 50명으로 제한되던 개인적인 실내 모임이나 250명으로 제한됐던 집회나 공연,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지침이 사라지는 등 실내 인원 제한이 완전 해제됩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실내 공간에 적용되던 30% 수용력도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100%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코로나 감염 건수는 255건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200건대를 유지했습니다. 주 7일 평균 확진 건수는 243건으로 전주 대비 43%, 한 달 전 대비 84%나 감소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7명으로 다시 한 자릿대로 줄었습니다. 지난 2일 밤 기준 뉴저지 내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수는 총 520명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연달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인구는 500만 명이 넘지만 2차 접종을 포함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아직 410만 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숫자는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률은 0.72%로 전날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후보 12명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각 후보들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마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에서는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각 타운별 커미셔너, 타운시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37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앨런 박 후보가 뉴저지의 한인 여성 최초로 주 하원의원 출마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폴리 등 한인 밀접 타운들로 구성된
37선거구는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후보는 4일 KB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출마 이후 가가호우 방문 등을 통해 많은 유권자들을 만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당선된다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보조관을 반드시 채용해 한인 사회의 다양한 여론이 주의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는 앵그우드 클래스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차세대 교육과 환경 문제, 여성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엘렌 박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인 1.5세로 미국에서 44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브롱스 사이언스 고등학교 NYU 홉스라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보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5살과 12살 두 아들을 두고 있고 지금 잉그우드 크립스에 1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잉그우드 크립스 시의원으로도 재직했는데요.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뉴저지주 하원에 당선된 첫 여성 의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뉴저지 주정부에 가서 한인들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 약속드립니다.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그 문을 제가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KB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6월 8일 예비선거 꼭 참여해서 한인들의 힘을 투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한인 밀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펠파크에서는 뉴저지 한인 최초로 6선에 도전하는 이종철 후보와 재선에 나서는 폴 김 후보, 그리고 7년 만에 펠파크 시의원에 재도전하는 제이슨 김 펠파크 교육위원 중 3명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 3명 가운데 다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돼 11월 본선거 행 티켓을 얻게 됩니다. 이종철 후보는 만약 6선 당선에 성공한다면 펠파크의 주차나 가로등, 교체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팰리세이드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타운의 공천을 받아서 6선 의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이상 타운에 봉사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고 타운의 관계자들, 인프로이들, 경찰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불평사항, 불만사항, 고충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타운과 주민들 간의 그 브릿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8일 예비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저와 폴 김을 밀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타운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또 폴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초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왔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펠파크 교육 개선에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주말 동안 펠파크 주민들과 상인들을 찾아다녀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펠파크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스테프니 장 펠파크 교육위원이 출마했는데 경쟁 후보가 없어 사실상 본선거 행이 확정됐습니다. 클러스터에서도 시의원 예비선거에 한인 2명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들 후보 모두 이번 예비선거에는 경쟁자가 없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외에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데니스 심 시의원이 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오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득권 불신임과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펠파크 유권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펠파크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펠파크타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펠파크타운 정부는 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른 주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회는 펠파크타운 정부 개혁을 위해 펠파크에 있는 모든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개혁 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의롭고 참신한 정치인이 타운 정부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유권자 결집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8일은 뉴저지 주 예비선거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땅하게 찍을 후보가 없다고 연락을 주시는데 기권은 나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셔서 기명 투표를 하셔도 되고 또 공란으로 남겨놓으시고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꼭 참여하셔서 장기 집권 팔팍 타운 정부 개혁에 모든 유권자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지난 4월 타운 정부가 수십만 달러 혈세를 낭비했다는 뉴저지주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타운 행정의 개혁과 쇄신을 요구해왔습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타운 정부의 부패가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행정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과 타운 정부 비리를 방조한 관련 정치인의 사퇴,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회계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 등을 시장에게 요구해왔습니다. 펠팍 선거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보고서로 드러난 타운의 행정 비리가 6월 예비선거는 물론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예비선거 관련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기권하는 것은 유권자 스스로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원하는 후보가 없더라도 대거 투표에 참여해 한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100여 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사선 도전에 필요한 6월 기금 모금 행사를 앞둔 앤드루 코모 주지사에게 후원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론김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론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3일 앤드루 코모 주지사를 후원하는 상위 100개 기업에게 코모 주지사 후원 중지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모 주지사가 1인당 $10,000씩 내는 정치기금 마련 행사를 6월 중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코모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요양원 사망자 수 축소 보고 성희롱 사건 등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후원 중지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ndrew Cuomo is now being investigated by 4 different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including the FBI and the U.S. Attorney. There's a number of women who came out and accused him for sexual assault. He has been accused of monetizing his office to make millions, exactly $5.1 million for himself for a book deal while he lied about life and death information. Yes, last year, in total, for the last few years, he pocketed millions of dollars, over $2 million from nursing home hospital executives. Last year alone, after he gave out these blanket legal immunities, he collected hundreds and thousands of dollars from nursing home executives. The Daily News did a big expose. 김 의원은 기업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뉴욕주의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간곡히 청한다며 후원 중지를 요청한 사유를 항목별로 기술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주는 코로나19 관련 너싱홈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50% 이상 축소 보고했다며 축소 보고 책임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모 주지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10명이 나온 것은 개인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lost these many lives is a reflection of bad policy decisions by Andrew Cuomo, who decided to protect the big corporate interests instead of the people on the ground. And for that, he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김 의원은 이어 뉴욕주의 상원 5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정당성이 결여된 리더에게 기금을 보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므로 후원을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최근 법적 소송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250만 뉴욕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려 한다 폭로했습니다. Letter to 100 of his top donors, as well as we published an op-ed a couple of weeks ago in Newsweek explaining why they should cut his ties.
Right now, he's being investigated. If you're donating to Andrew Cuomo, there's a good chance you also might be looked at by these investigators. What are you asking him to do for you? No one questioned him. No one challenged him because people were scared to betray him. And in recent months, after I came out against him, a number of people have come out that have been abused and bullied over the last many years. If he admitted that he said early on, I'm sorry, I made a mistake, most people would have forgiven and we could have possibly moved on. But the fact that he kept lying and trying to cover it up makes him a coward, and he's not fit to be a leader in a state like this. 한편 이 같은 김 의원의 성명 발표 및 문제 제기에 대해 주지사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인 단체장들이 핫라인을 운영하고 신청을 돕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베이사이드 KC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협력단체가 뉴욕 주정부로부터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들의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협력단체로는 KCS, 뉴욕 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퀸즈 YWCA, 커뮤니티 레지스트, 보이시스 라틴 등입니다. 각 단체는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지원 방법 안내까지 개별적으로 신청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KCS에서는 예약에 한하여 인퍼슨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영어나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 KCS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 한국어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KCS에서 인퍼슨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12개월까지의 미납 렌트, 유틸리티를 주정부에서 대신 랜드로드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내는 신청자는 앞으로 3개월간의 추가 렌트도 보조해 줍니다.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기관을 포함한 비농업 사업체들이 5월 한 달 동안 55만 9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한 달 새 0.3%포인트 줄어 5.8%로 떨어졌습니다. 5월 일자리는 정부기관 순증분 6만 7천 개를 포함해 28만 1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5월 일자리 증가를 65만 개 이상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전달 4월의 순증 규모는 속보치로 26만 6천 개였고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100만 개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55만 9천 개의 5월 순증 규모는 두 달 전 3월에 78만 5천 개보다 적고 2월에 53만 6천 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화당의 많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규모로 사업체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실직자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내에 특별 실업수당을 톡톡히 받고 있어 웬만한 일자리는 응하지 않는 탓이라며 특별수당의 조기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백신 접종의 순조로운 진행에도 아직 감염 위험이 크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문을 열지 않아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여의치 않아 많은 저임금 실직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과 4월 단 2달 동안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로 사업자 일자리가 무려 2,236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순증분을 포함해 1,472만 개가 되살아났습니다. 65.9%가 복구된 것이지만 아직도 사업체 일자리가 코로나 직전보다 764만 개가 적은 상태입니다. 한편 사업체가 아닌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자 통계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실업자가 49만 6천 명이 줄어 총 93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한 달 새 0.3%포인트 줄어 5.8%로 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직전 2020년 2월 실업률은 3.5%였으며 그때보다 실업자가 아직 360만 명이 많은 것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저지 세입자 퇴거 유예 등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주요 행정명령 효력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 상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대신 머피 주지사가 발동한 14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2022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늘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는 행정명령 가운데 세입자 등 퇴거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요금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나 전력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 금지, 식당 5개 영업, 의료시설 대상 1일 코로나19 현황 보고 의무 등 14개 행정명령의 유효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6월 총기폭력 경각심의 달을 맞아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일 통과된 패키지 법안은 불법 총기 판매가 범죄 행위로 이어졌을 경우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과 모조 총기에 대한 정의를 뉴욕시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법안, 주 형사사법국에 분기별 총기폭력 통계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 총기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 유령총으로 불리는 미등록 총기 판매를 범죄화하는 법안, 총기의 몸통 하부에 해당하는 리시버를 분리해 판매할 경우 형사 입건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모든 총기류 구매 시 10일 대기기간 의무화 법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쥐 출몰 신고가 급증해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쥐 출몰 신고 접수는 1년 전 대비 80%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월보다는 2,395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주 내 쥐의 숫자는 뉴욕시 인구에 맞먹는 800만 마리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보건당국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쥐를 질식시키는 방법 등 새로운 기술을 검토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식당의 영업 정상화 후 쥐들이 매장에 출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업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홀푸드 마켓 컬럼버스 서클점 정유 코너에서 쥐가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식당 등의 업주들은 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쥐의 출몰은 병균 확산 등 위생상으로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쥐들이 공격성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 및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 업체 및 병원 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나서는 등 해외 환자 이송 및 보호 관리 체계를 총괄합니다. 외교부는 또 항공 이송에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 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공간에 대해선 이송 및 치료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 지원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민간 이송 지원 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 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부처별 소관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의료 정보 접근, 의사소통,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